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오후 방송에 이어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시간이 그리 촉박하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네요. 좀 약간은 빡빡하다는 생각 들고요.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방송할 내용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지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트럼프의 행동을 아직도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에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뉴스도 하나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 사실상 이게 아마 지금 현재 많은 보수 논객들도 그렇고, 물론 일부 그렇지 않은 논객들도 있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아이처럼 생각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마구 떠들어대는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 제목도 보세요. 들뜬 트럼프를 붙잡는 백악관. 이거 조선일보에서 제가 일부를 카피해 온 건데요. 거기 큰 제목만을 보더라도 아마 이것들이
각각 다른 소 제목들의 기사들 머리를 따온 거겠죠. 머리글들을. 근데 보면 뭐 그런 거예요. 큰 것들만 제가 보면은 45분 만에 그 미북 회담 결정, 뭐 45분 만에 결정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왜 45분 만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잖아요. 뭐 그거 다시 설명하기엔 너무 긴 거고, 트럼프는 다 알고 잡아챘다라는 거죠. 들어온 걸 딱 잡아채갖고 빼도 박도 못하게 전 세계에 이거는 당신들과, 즉 대한민국과 북한 둘이서 합의하고 약속한 거니까 내가 뭐 더 가할 것도 없이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트럼프가 정말 고도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오히려 김정은과 대한민국 측이 완전히 걸려들었다라는 그러한 설명은 제가 전 방송에서 드렸고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송에 지금 들어오셔서 처음 이것을 접하시는 분들은 전 방송을 보세요. 그러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놨거든요. 그랬더니 백악관 안팎에서는 뭐 리얼리티 쇼로 보냐, 뭐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예전에 트럼프가 리얼리티 쇼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리얼리티 쇼를 해? 뭐 이러는 거지. 그리고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는 지금 유세장에서 위대한 타결을 볼 수도 기자들에게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미국 북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는 지금 가는 곳마다 자신감 있는 그 자신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백악관은 구체적 조치가 먼저, 뉴욕타임즈는 회담 자체가 북한에, 뉴욕타임즈는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쓰레기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 있어서의 최고의 쓰레기 언론. 우리나라의 뭐 여러가지 알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좌파 매체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럼프, 김정은 제안을 설명하던 정의용 발언을 끊고 회담을 즉석에서 수용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그 45분 만에 타결했다라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제 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제가 그저께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마 이 내용이 전혀 과감이 없을 거다. 미국 측에서 첨언하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거의 있는 그대로 갔을 거다. 그 백악관에서 정의용이 발표한 것은 원문 그대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본국에 연락해서 합의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뭐 그런 거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메티스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뭐 클린턴은 북한과 핵 협상 위험성을 모르나,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또 대화 지지하던 미 언론도 준비 없이 테이블에 뭐 이게 2판 4판 도박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다 올려놔서 지금 트럼프를 뭐 한쪽에선, 특히 그 미국의 좌파 쪽에서는 트럼프를 아주 씹어먹지 못해서 안달이니까 끌어내리기 위해서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제가 일단은 이것에 대한 기사를 조금은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만 읽어 드릴게요. 뭐 나머지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 쭉 설명밖에는 안 되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현지 시각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위대한 타결을 볼 수도 있다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백악관은 구체적인 조치가 없으면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고, 대화를 강조했던 미국 진보 언론들은 만나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승리라며 졸속회담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주 하워디언 보궐선거에서 거기에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 지지 유세에서 북한은 화해를 원한다고 본다며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 세계 국가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그걸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내용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위험성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서도 뭐 정부 여당에서 신중론이 나온다, 뭐 트럼프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그러한 이야기가 또 엄청 터져 나온다. 여러 신문에서는 걱정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뭐 이러한 내용인 거죠. 지금 보도 내용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딱 이거 보는 시각 굉장히 쉽게 이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쉬운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건요, 어려울 게 없어요. 트럼프가 지금 밖에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추운가 봐요. 이거 어저께 올라온 영상에서 제가 자른 건데요. 아마 저긴 좀 추운가 봐요. 그래서 지금 밖을 나서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밖을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항상 좀 먼 다른 주를 갈 때는 뭘 이용하겠어요? 지금 다른 주를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장면이단 말입니다. 이게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트럼프가 이동을 할 거라는 걸 알고, 그러면 트럼프가 다른 주 바로 옆에 있는 도시도 아니고 다른 주를 갈 때는 무엇을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까? 예, 맞죠. 전용기를 타고 가겠죠. 전용기. 좀 멀지 않은 곳이라면, 먼 곳이라면 제트기를 타고 갈 것이고, 가까운 곳이라면 미군 헬리콥터를 타고 가겠죠. 헬리콥터도 1호기가 있거든요. 1호기를 타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지금 미국의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쉽게 비행기를 탈 것이다. 적어도 땅을 발발발발 기어가는 자동차를 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명약 관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 이걸 딱 보면서 다른 주를 갈 거라고 딱 하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즉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지금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뭡니까? 트럼프는 마지막 수단으로 전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지금 마지막 순간에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기획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아니 트럼프가 지금 무슨 대화를 못 하겠냐고. 지금 이렇게 덫을 놓고, 지금 그 덫에 김정은이가 걸려 들었는데, 예? 그 덫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트럼프의 덫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예?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자신의 상품, 즉 제가 제목에 걸었죠. 미국 정상회담이 지금 자기의 상품인데, 지금 트럼프가 떠들고 다니는 것, 즉 아까 공화당 후보 유세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극찬을 하면서 떠들어대고, 뭐 해외에 나가게 된다면 해외에 나가서 떠들어댈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떠드는 건 온 세계에 퍼져나가니까 지금 전 세계에다 대고 자기가 김정은이를 만나기로 했다. 굉장히 놀라운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온 세계, 전 세계의 동네방네에 떠들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로 여러분, 우리 똑똑한 구독자 여러분, 이것 자체로 지금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제목에 다른 그대로요. 현재 미국하고 북한의 회담은요, 세계 최고의 가치가 있는 상품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지금 현재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로 치면은 지금 복싱에서 최고 유명한 애가 누구죠? 메이더웨이인가요? 여러분, 메이더웨이하고 누구야? 파퀴아오. 필리핀의 파퀴아오하고 복싱한 게 진짜 금세기 최고의 이벤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에? 그거 잽도 안 되는 거야. 잽도 안 되는 거야. 전 세계에 있어서 정치적인 국제 정세에 있어서의 상품에서는 지금 현재 최고의 상품에 올려놓은 거죠. 최고의 비싼 상품으로 올려놓은 거야, 이게. 그리고 그것을 한껏 지금 더
더 퍼져나가게 고무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제가 이 답은 아까 북한과 김정은이와 대한민국의 합의 내용, 합의문,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걸려든 거죠.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이 아니라 문재인이 하고 문재인 떨거지, 문재인 패거리들이 걸려들은 거지. 딱 걸려들은 거지. 왜? 비핵화 하기로 했거든. 비핵화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마다 설명을 드렸죠. 이 비핵화는 전 세계에 이렇게 떠벌리면 떠벌릴수록 어떤 비핵화가 되는 겁니까? 그걸 전 세계 국가가 북한식의 비핵화라고 생각할 생각할 국가들은 이란 같은 놈들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란. 전 세계 불량 국가 두세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미국식의 비핵화를 당연히 생각하긴 하는 거죠. 즉 북한에 있어서의 온전한 비핵화, 검증 가능한 비핵화, 북한의 핵미사일을 다 바다로 빠뜨리는 비핵화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렇게 장치적으로 정의용을 백악관에서 만나서 전 세계에 떠벌리기에 만듦으로써 전 세계인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 자체 전 세계인이 비핵화를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즉 북한의 비핵화를 이미 한 것처럼 정의용이 떠벌렸기 때문에 북한에서 합의한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그것에 대한 선전 효과를 전 세계에 만방에 마구마구 퍼져라 선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엄청난 가치에 지금 올려놓고 그 가치를 마구마구 선전하고 있는 거야. 왜? 이 회담에서 미국은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왜? 북한은 회담장에 나와서 반드시 북한의 모든 핵을 폐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야만 하게끔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미 제가 그 전에 설명한 것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 북한으로 하여금 이 회담장에 나올 때는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특히 분명한 북한에 있어서의 비핵화를 선언할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고,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회담장은 그것을 재확인하고 절차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회담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장치, 그게 바로 트럼프가 던져놓은 함정, 그리고 덫의 본질인 거예요. 덫이라는 강철 프레임은 바로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회담에 북한이 나와서 핵 폐기를 선언하는 것, 북한에 있는 핵 시설, 핵 물질, 핵 공장을 다 폐기 처분하겠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것이 그 내용이 지금 현재 트럼프가 던져놓은 덫의 강철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트럼프는 온 세계에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의용이 가지고 온 게, 야, 문재인이가 시켜서 정의용이가 가지고 온 게 바로 그거야. 그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선전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선전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짜 죽어라 하고 배를 잡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선전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카카오톡 할 때 여러분, 이모컨티 보면은 재밌는 이모컨티 많죠?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토끼가 눈물을 흘리면서 배를 잡고 떼굴떼굴 부르는 게, 전 그 이모컨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그러면서 이걸 갖다 완전히 개구장이처럼, 어린애처럼
떼굴떼굴 굴리면서 선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북한은요 완전히 엿됐어요.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은 사실상 엿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다른 거고요. 제 제목은 조금 더 트럼프의 생각과 아마도 단 1%도 트럼프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걸 노리고 트럼프는 확 낚아챈 거고, 정의용이 왔을 때 아유 야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그냥 설명해. 왜? 이미 다 알고 있거든 내용. 정의용이가 북한 갔다 와서 남한에 그 대한민국에 와갖고 브리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브리핑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내용을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브리핑한 내용을 당연히 들고 올 거라는 건 너무나도 뻔한 거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인간입니까? 아니 백악관에 그 똑똑하고 유능한 애들이 정의용이가 미국까지 달려갈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요? 다 분석 끝내놨지.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를 짜놨겠죠. 여기서 요만큼 변형되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요걸 바꾸면 어떻게 한다. 원한 대한민국에서 발표한 그것을 그대로 들고 왔을 경우엔 또 어떻게 한다. 이게 다 시나리오별로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용이가 와서 트럼프한테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제1안 최적의 안 우리가 완전히 100% 해독하고 시나리오를 짜놓은 대한민국에서 발표한 그 안을 그대로 와서 갖고 와서 지금 떠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볼 거 없는 거야. 어이 당신 그만하고 가서 그냥 그대로 읽어. 지금 밖에 나가서 거기 저기 불 하나 켜놨으니까 거기 나가서 조용히 읽어. 대신 우리 사람들은 하나도 안 갈 거야. 너네들 혼자서 읽어. 기자는 많을 거야 아마. 기자는 아마 많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 혼자 가서 읽어. 바로 빼도 박도 못하게 오자마자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너네들끼리 해온 거, 북한하고 너네하고 해온 거 그대로 가서 읽어. 나는 하나도 건드린 거 아니야. 니들이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 니들이 하겠다고 한 거야. 그 사진 보니까 제가 그 사진은 카피를 못했는데요. 와, 기자 그 마이크 있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의 100개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100개 가까이 되겠더라고 마이크.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마이크 앞에서 떠든 거예요. 왜? 트럼프는 들어볼 가치가 없는 거야. 이미 분석 다 끝났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한 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건 완전히 끝이다. 아다리다. 제대로 다 분석이 된 거다. 이것 가지고 최대한 선전하고 선전하면서 이거는 뭐 약간의 선동까지도 막 가미가 되는 거야 이제는. 와, 트럼프 같이 이렇게 사업의 규제한테 IQ가 160이 넘는 사람한테 그걸 들이댔으니 여러분 바둑에서요 그냥 급수가 8급 10급 이런 사람하고요 아마 일단만 돼도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아예 상대가 안 된다니까. 수를 갖다 수십수를 몇십수를 먼저 앞에서 보면서 바둑을 두는데 바둑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 막 그냥 8급짜리가 아마 일단한테 프로 9단이라고 프로 9단이지. 트럼프는 급수가 없죠. 프로 9단쯤 되겠죠. 프로 9단한테 그냥 아마추어 바둑이 아마추어 8급 9급 이런 애들이 가갖고 예? 바둑알을 갖다 막 놓으니까 프로는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마음대로 놔. 그리고 나중에 바둑판이 펼쳐지는데 아마가 보거나 관객들이 볼 땐 아마가 놓은 게 막 아다리가 수십 개가 돼 있고 막 다 이길 것 같아. 다 이길 것 같죠.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모든 걸 왕창 잡아먹기 위한 프로 구단의 큰 그림이었다니까. 프로 구단의 큰 그림. 아니 프로 바둑하고 아마추어 7, 8급하고 어딜 갖다 대냐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트럼프가 진짜 등신 바보 천칠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후보 자체가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저는 트럼프 나왔을 때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저런 소식통을 듣고 또 국내 언론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트럼프 100% 된다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국내 언론 뭐라 그랬습니까? 후보도 통과 못할 거다. 후보도 트럼프는 통과 못할 것이다. 그리고 뭐 무슨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트럼프가 웃음거리 되고 그러는 거 그런 거 틀어주면서 진짜 이상한 애 하나 나와갖고 대통령 선거를 판을 흐린다. 제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데요. 정규제 주필도 처음에는요. 트럼프가 나온 것에 대해서요. 민주주의가 이상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트럼프가 나오는 걸 보고 미국의 민주주의도 참 이상하게 된다. 약간 뭐 서글프다는 뉘앙스로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약간은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그거 봤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리고 나서 입장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입장을 바꿨다니까? 아마 처음서부터 옛날 그때 아마 트럼프 선거할 때 처음서부터 트럼프가 될 거라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밀어붙였던 사람은 황장수 정도. 제가 기억하는 사람은 황장수 정도. 아 맞다. 이충근 박사님하고 황장수 소장 이충근 박사하고 황장수 소장 정도가 그 당시에 활약했던 그 농객이나 그 우파의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리더들 중에서는 그분 정도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그랬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사실은 잊었습니까? 트럼프가 똘팍이에요? 트럼프가 머리가 돌머리라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손대는 사업마다 족족 성공하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가 뭔가 그 TV에 나와서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아이 종당엔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아니 저는 저기 정규제 TV 정규제 주필은 저는 우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을 갖다가 제가 그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전체적으로 좋죠. 전체적으로 잘하시는 면이 있고 지금도 우파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까. 근데 요즘에 약간 논조는 좀 약간 그 주류 언론이 아닌 이거 뭐 주류 비주를 따지는 것도 웃긴데 인터넷을 주로 그러니까 유튜브를 주로 하시다 보니까 약간 사고를 이쪽으로 하셔야지 뭔가가 좀 잘 되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아부할 생각은 없고요. 아니 뭐 이쪽으로 사고를 좀 전개시키면 뭐가 좀 잘 되나? 그래서 그런지 좀 이쪽에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가시는 말씀을 하시는 경향도 제가 보기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가 가는 곳에서 지지자들은 얼마나 대단한데요. 위대한 뭐 미국을 지키자 하니 뭐 이거 제가 11자 거 그 카피해서 온 건데 뭐 거기 대회장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요건 아니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지금 트럼프의 전략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3월 10일자 트위터를 제가 카피를 해서 온 건데요. 뭐 위에 것은 뭐 해석되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해석된 걸로써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완전히 압축한 거예요. 딱 두 줄 문장, 우리 글로써 두 줄 문장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이틀 전서부터 지금까지 떠들어 왔던 것을 딱 압축해서 지금
트럼프가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북한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회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회담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회담에서 우리는 누구냐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의 회담에서 우리가 누구죠? US 아니에요. US 아니에요. 미국과 북한 약간 맞아요. 미국과 북한은 약간 맞아요. 미국과 북한은 약간 맞는데 US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이에요. 근데 여기서 미국과 한국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잖아요. 북한만 있잖아요. 북한만 나왔잖아요. 북한만 나왔는데 우리의 회담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의 구독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핵심은요, 북한만 나왔는데 이 문장에서의 상대방은 북한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문장에서의 상대방은 북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래요, 우리. 근데 우리하고 회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회담에는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 근데 언제 트럼프가 북한하고 회담을 했죠? 도대체 언제 트럼프가 북한하고 회담을 했냐고. 대한민국에서 간 정의용이 하고만 회담을 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서 우리는요, 북한과 정의용, 즉 정의용으로 대표되는 트럼프와 직접 의견을 나누고 면담을 한 정의용으로 대표되는 북한과 대한민국을 싸잡아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의 어떤 무서운 의미를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문장이 얼마나 무서운 문장인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북한밖에는 없는데, 북한밖에 나온 상대방을 지칭하는 게 상대가 없었는데, 우리의 회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했대. 우리의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대. 언제 트럼프가 북한을 만났냐고. 만난 거는 대한민국에서 간 정의용이밖에 없는데 그걸 싸잡아서 우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은 하나로 묶인 거예요. 왜? 너희들끼리 해서 합의문 만들어서 이야기했으니까. 대한민국이란 말, 혹은 대한민국에서는 사절단이라는 말 자체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이 약속을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나는 그들이 그 약속을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 약속을 존중할 것이다라고 믿는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냐면 북한하고 남한을 동급으로 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담을 통해서 너희가 약속을 했다. 왜? 철떡같이 부리고 있는 남한의 문재인과 전대협 주사파 정권이 가서 약속을 해온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약속을 해온 것을 가지고 나하고 대화를 한 거니까 나는 너하고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고 나는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직접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약속을 존중해라라는 거죠. 나는 그들이 그 약속을 존중할 것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의미인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또 한 번 트럼프가 여기서 또 한 번 트럼프가 북한으로 하여금 5월달에 미국과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서는 북한의 모든 핵을 폐기해야 된다. 모든 핵을 폐기하고 검증 가능한 그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또 검증 가능한 그러한 확인 상태를 통해서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던 존 볼튼의 이야기처럼 존 볼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함선, 미국의 모든 군함, 미국의 전함의 핵 시설과 핵 물자와 그리고 핵 무기를 아예 모두 뜯고 옮기고 실어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선언을 해야만, 그래야만, 그걸 들고 나와야만 한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지금 트럼프는 아까 그 트위터를 날린 거고요. 그 문장의 내용이 그거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면 회담장에 나오지도 말라는 이야기예요. 회담장에 나오려면 지금 그 이야기를 들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뻘짓하면서 딴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면서 북한이 회담장에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북한이 딴 생각하면서 딴짓거리 하면서 딴 궁리하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때렸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 짓고 때려버렸는데 딴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그날로부터 몇 개월, 한 1개월이나 갈까? 그렇게 회담을 파토를 내버린다라면, 엉뚱한 걸 들고 나와서 회담을 파토를 내버린다라면, 그로부터 1개월이나 걸릴까요? 뭡니까? 그냥 1개월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바로 공습할 거야, 바로. 어느 날 밤, 안개가 아니라, 어둠이 달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금음날 밤, 미군기가 날아가는 거지. 바닷속에서는, 핵잠에서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지. 우리가 골프전 보듯이, 골프전 보면은 우리가 그거 보이잖아요. 함선 위에서 그냥 어두운데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죠, 바로. 지금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은 나와서도 그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나와서 딴짓해도 맞아 죽고, 딴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딴청을 피워도 맞아 죽고요. 중간에 파토를 내서 야 필요 없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내용이죠. 북한이 미국이 회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난 회담을 안 할 거야. 내가 미국한테 만나자고 이야기는 했는데 미국이 그 만나자고 한 이야기가 그것을 받아들인 게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난 회담을 안 할 거야 라고 파토를 내도 맞아 죽던지 굶어 죽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북한이 어떠한 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북한 노동신문에서 비난하고 있잖아요. 북한 노동신문에서 지금 비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마음속으로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게 결론이 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의 구독자님들, 저의 소중한 구독자님들은 북한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지 한번 적어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론이 한 10개 정도가 올라왔을 때 다수인 것을 선택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 둘, 테이블 엎을 듯 2명, 회담, 안 되겠다, 3명, 장난하냐까지 합해서 한 4명으로 칠게요. 4명, 다섯, 분부했다. 예, 압도적인 그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회담이 파토난다. 예, 미북 정상회담, 미국과 북한 괴뢰의 회담은 파토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파토나는 거. 야, 미국이 회담 받아들여서 기분 나빠, 이씨. 내가 회담하자고 했는데 미국이 회담을 받아들여? 야! 임마들아! 야, 이 나쁜, 야! 내가 회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 아이, 기분 나쁘네? 회담하자 그러면 회담을 받아들이는 거야? 어이, 기분 나빠! 나 회담 안 할 거야. 이란 제기랄, 파토! 여러분, 이게 왜 파토가 나는지 아세요? 여기에 거기다가 답을 정확하게 내야 돼요. 이게 왜 파토가 나야 되는 건지 아세요? 북한 측 입장에서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파토가 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요. 답은요, 여러분, 답은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요. 조금이라도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딴짓을 하려면 파토를 내는 게 맞아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끌으려면.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으면 끝까지 가다 파토를 내는 게, 파토를 내던지, 언제 파토를 내던지. 그게 독재자의 한계고요. 독재자의 본성입니다. 못된 놈들의 본성이에요. 그 다음엔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북한에 무엇이 남겠어요?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익히 이야기해왔던 그 과정이 남겠죠. 예? 미국이 예정됐던 시간에 어느 날 밤에 급습을 하느냐, 아니면 급습하기 전 북한 내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느냐, 그 두 가지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가 자신의 상품을 동네방네에 떠들고 전세계에 떠든 것은 왜 떠들어대는지 아시겠죠? 예.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이쯤에서 그만 마칠게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트럼프 특집입니다. 트럼프. 우리가 미국에 관련해서는 좀 더 잘 알아야겠죠. 요건 아까 F-35 그거 온다고 이야기한 요번에 한미 연합훈련은 전부 다들 축소가 된다 어쩐다 말을 하는데, 아까 방송을 안 보시고 또 앞으로도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가 될까봐 겁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미연합훈련은요, 오히려 더 보강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규모가 병력수라든가 장비면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2배라는 거예요. 2배를 동원해서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아주 무서워하는 전략 무기 중에 하나인 F-35B가 온다라는 거죠. 북한에서 또 남한에서 딴지를 걸었던 거는 B-1B 죽음의 백조 폭격기 하고요. 그 폭격기하고 핵잠수함 정도, 핵항모 정도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영리하게 이 판을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끝까지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해서 회담을 쉽사리 파토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파토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우, 아주 배려. 트럼프가 배려남입니다. 배려남. 그래가지고 핵잠수함도 이번에 안 오고요. B1B는 안 오는데, 중요한 건 F-35,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품목 중에 하나인 F-35를 끼워 넣은 거죠. 절대 양보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병력도 2배, 장비 모든 면에서 2배의 규모로 그 훈련을 진행하니까 오히려 확장한 거라니까. 확장. 그리고 결정적인 것, 여기서 결정적인 거, 핵항모 안 왔다, 안 온다라고 해도 그게 안 온 게 아닙니다. B1B 안 온다고 하더라도 안 온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지금 현재 언제나 한국에 투입될 수 있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작전이 가능한 반경 안에 일본이라든지 공해상에, 뭐 울릉도 근해에, 아니면 일본 해역 근처에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어디 간 게 아니고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수틀려, 야 훈련 중에 공격해, 그러면 바로 한반도에만 안 왔다 뿐이지 바로 북한 때릴 수 있다니까요. 바로 북한 직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갖 호들갑을 지금 떨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보수들이. 아니, 병력이 2배가 더 왔는데 신속하게 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는 더 생긴 거지. 예? 공중지원 똑같고, 공중지원에 어떤 그 지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든가 비행기 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변한 게 아니라니까. 작전 반경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진짜 한심한 그러한 거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우리는 확고부동합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트럼프를 맹신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같은 타입, 그 사람과 같은 상황, 전 세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영리하게 그걸 진행해 가는 거죠. 그 상황을 굉장히 영리하게 진행해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지금 또 하나 핫하죠, 미국이. 미국이 정말 지금 핫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대한민국의 좌파들과 대한민국의 소위 양아치 언론들과 미국의 좌파들, 미국의 좌파 언론들과 미국의 민주당에 줄 서 있는 언론들이 지금 트럼프를 또 한 번 욕보이고, 트럼프가 잘못됐다, 트럼프가 코너에 몰렸다, 뭐 난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게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모르나? 젊은 친구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무슨 품번, 뭐 품번 이런 거 이야기 하는데. 예, 이 여자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소위 포르노 배우예요. 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포르노 배우입니다. 이 사람. 자, 우리 한번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 지금 미국에서 또 한 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트럼프를 올가매려고 우선 제가 준비한 이미지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거 미국에서 비교적 유명한 그런 예능 프로,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떠들어대고 있는 건데요. 이 여성분의 이름은 스테파니 클리포드라는
예, 스테파니 클리포드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포르노 배우였고요. 사실상 지금은 조금 조금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내리막인 것 같아요. 그쪽 업계에서는 내리막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트럼프와의 인연을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여성분 영상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게 기분이 되게 나쁘대요. 지금 이 여자가 자기 말로는 18년간,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이 여자가 최근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라 그럽니까? 그거 무슨 봉체조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봉쇼. 봉춤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봉 잡고 막 춤추고 그러는 거. 예, 이게 유명한 리얼리티, 죄송합니다. 리얼리티가 아니라 이게 지미 카멜 쇼예요. 거기에 출연했을 때 지미 카멜 쇼라고 유명한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브라이언 코난인가요? 코난 쇼 있잖아요. 코난 쇼 같은 그런 건데요. 거기에 나와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최근에 소문에 의하면 어렵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문은 이 여자가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배고프고 춥다 이거야. 그래서 진짜 검을 어떤 포르노 배우로서, 포르노 스타로서는 안 할 짓인 그런 어떤 댄서로서 지금 연명을 한다. 이러한 게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이야기가.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그렇게 취급받고 그렇게 소문나는 게 싫대. 그리고 나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뭐 몇 개 스케줄을 앞으로도 가지고 있고 출연작도 확보가 돼 있고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자기는 댄서 하는 일을 벌써 18년간을 해오고 있는데 아주 음해성 그런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이다라는 거지. 미국 재밌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성분이 진짜 참. 근데 솔직히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니,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밤마다 나가서 춤추고 싶겠어요? 정말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있는데 스케줄이 꽉꽉 잡혀 있는 그러한 영화를 찍는 사람이 밤마다 나가서 봉 잡고 그거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는 춤추고 싶겠냐고.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에선 또 난리예요. 며칠 전서부터.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관심들이 없어서 모를 거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데 흥미로운 게 재미는 있어요. 이 문제가 트럼프가 항상 한창 선거에 열심히 할 때 작년 대선 기간 중에 이 여자가 이걸 느닷없이 폭로를 한 거예요. 자기가 트럼프하고 소위 관계를 맺었다. 그러한 이야기를 폭로를 한 거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06년도에 골프장에서 만나갖고 얼마 안 있다가 트럼프하고 친해지고 트럼프가 호텔방에 불러들여서 뭐 같이 거기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이렇게 소위 잠을 잤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이 여자가 대선 기간 도중에 터뜨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트럼프 측에서 대선에 정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뭐 세상에는 다 알려진 내용인가 봐요. 돈을 전달했다. 변호사 트럼프 대선 캠프 쪽의 변호사가 돈을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신 각서를 쓴 거죠.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그런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쟁점인가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측의 서명이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도 가명을 써서 서명을 했다는 거죠. 가명으로서. 근데 쓴 건 사실이고 아마 이 여자도 그 쓴 거는 인정을 하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1억 4천만 원 정도가 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돈을 보낸 게 뭐 적법하냐 안 하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말이 터졌잖아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진짜냐 아니냐가 또 뜨거운 쟁점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는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홍준표 대표를 여기다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이게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표를 여기다 비유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물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06년도에 골프장에 만나서 친해지게 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런 건 사실이야. 사진도 찍고 그런 건 사실인데 호텔에 들어갔다며 호텔에서 잤다며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물증이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물증이나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중요한 거는 사진은 남아있는 거야. 사진은. 무슨 사진? 트럼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서서 사진을 찍은 게 있는 거지. 자신의 주장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 여자는 자신의 주장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만이.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거는 뭐냐 하면요. 아이고 이거 봐. 잠깐만. 이거 사진 썼다고 이거 나 사진 썼다고 혹시 또 저 여자 돈 없어서 뭐 나한테 저거 하는 거 아닌가? 나한테 뭐 소송 거는 건 아니겠지 설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핵심적인 게 지금서부터 나갑니다. 2006년도면 어떤 때인 줄 아세요? 트럼프가 처음으로 저 여자하고 사진을 찍고 골프장에서 뭐 대화를 나누고 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상황적인 게 골프장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뭐 몇 번을 뭐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랬으니까 사진도 찍었겠죠. 아니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었을 때 2006년도 그 시점이 트럼프에겐 어떠한 때였었는지 아세요? 아니 뭐 우리가 그런 건 뭐 이야기하지 맙시다. 뭐 알지 못하는 이야기니까. 팩트가 아니니까 그거는. 중요한 건 이 여자 주장만 있다니까. 주장만 있고 지금 미국에서 터져나가고 있는 소문. 저 여자가 진짜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소문은 저게 돈 떨어지고 배고프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저짓거리 한다라는 게 소문의 핵심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봉춤 추는 거, 봉체조 하는데 봉춤 추는 그런데 나간다. 그 이야기가 소문의 핵심이고 자기는 그게 싫대.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헛소문이 퍼지는 게 싫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나이가 있고 분명히 미국 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미 한물이 가는데 누구나 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뭘 노리는 거겠어요? 지금 뭘 노리는 거였어? 딱 그거예요. 미국에서 유력가들, 유명한 사람들한테 유명한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그걸 스캔들을 일으키면 법적인 문제가 안 되겠지. 일단은 주장이니까 증명해내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국엔 얘네들이 뭘 내요? 돈이 아니야. 이젠 돈은 돈인데 중요한 것은 책을 낼 수가 있잖아요. 책.
책 쓰면 떼부자 된다니까요, 미국에서는. 모니카 루인스키가 오히려 클린턴하고 잘못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클린턴 스캔들 이후에 떼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에 출연도 하잖아요. 지금 그게 핵심인 거야. 그게 핵심인 것 같아, 지금 보면. 떼돈, 책. 그런데 트럼프로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도에는 아까 뭐 그 이방카를 낳을 뱃속에 가졌든지 뭐 그거는 제가 그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건 오히려 트럼프한테 나쁜 이미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 멜라니아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뭐 이방카를 가졌을 때라는 둥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 그것도 뭐 사실은 사실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2006년도에 트럼프는요 정말 바쁜 사람이었어요. 뭘로 바빴냐면 예능으로. 아까 그 이야기했던 리얼리티 쇼, 그 전에는 뭐 미국의 미인 대회를 그 트럼프 자신이 직접 관장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했었고요. 2006년 당시에도 아주 바쁜 2004년서부터 2015년까지 MBC의 리얼리티 방송 어프렌티스를 진행을 하였다고 하니까 2004년서부터 2015년. 그리고 또 거기다가 옛날에는 그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그 도널드 트럼프가 조직회를 그 인수해서 해마다 열었었고요. 2015년까지 열었었대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능 프로, 즉 그 리얼리티 방송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바쁜 때였고요. 제가 왜 그 당시에 그 2006년도에 트럼프가 그런 것을 했다. 그 리얼리티 방송 때문에 바쁜 때였었잖아요.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냐면 트럼프는 이것 때문에 저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저런 사람들하고 그냥 그런 데서 만나면 지나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갖고 자연스럽게 예능인이기 때문에 만나서 약간의 안면을 트고 언제 또 이런 걸 활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프로그램에. 자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자기가 예능인으로서 사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알려지고 일부러 책에도 트럼프가 골프장에서 누구를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 오히려 이런 가십성 기사가 트럼프한테는 그 당시 그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게 비춰주지 않을 수 있었다고. 그런 때에 만난 거예요. 골프장에서 만났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유튜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진행하는 사람들도요. 만약에 그 촬영 현장에 가서 제가 촬영 현장에 가서 신의 한수 신 대표를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 그냥 신기한 거야. 서로 같이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만났어. 그럼 가서 가갖고 다가가서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사진 찍고 싶어 한다니까요. 서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러한 심리가 더 강했을 거라는 거죠. 아니 증거가 없잖아.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진짜 저 여자였더라면 만약에 저 여자가 정말로 트럼프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면 저런 여자들 저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습성상 이제 와서 폭로하잖아.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트럼프가 자기한테 뭘 나쁘게 했길래 저걸 폭로하나? 만약에 진짜로 그런 게 있었다라면 아니 뭐 할 수도 있겠구나. 더군다나 자기 직업이 그거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 제가 만약에 이러한 사람의 입장이었다라면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저는 기필코 뭔가를 남겼겠죠. 흔적을. 하다못해 모니카 르윈스키가 빌 클린턴이 결국에는 특검에게 울고불고 짜게 됐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 모니카 르윈스키의 그 드레스에서 모니카 르윈스키가 입었던 옷에서 검출이 된 거 아니에요, 남자의 그게.
예? 남자의 그게 검출이 된 거 아니야. 정액이. 그랬기 때문에 꼼짝을 못 했었던 건데, 그 증거. 아니, 이 여자가 만약에 정말 뭔가를 뜯어내려고 했다라면, 기를 쓰고 그걸 만들어내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같이 가서 잤다라면, 자기까지 했다라면.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것에 대해 관련한 기사가 나오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트럼프한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트럼프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지금 미국의 그 언론들, 주류 언론들, 트럼프를 미워하고 힐러리한테 줄을 섰던 언론들과 대한민국의 언론들도 지금은 같이 합세를 해서 떠들어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또 터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아마 그 특검 힐러리나 오바마가 그 꾸몄던 그 특검에 맞서기 위해서 아마 부추김에 의해서 더 이렇게 확산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걸 방송해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전혀 여러분들 또 트럼프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말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여러분께 좀 방송을 하게 됐고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지금 아니, 클린턴이 그 백악관에서 그 짓을 하고, 클린턴은 진짜 한 거 아니에요. 클린턴이 그러고 그랬었는데도 뭐 탄핵이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 안 됐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알고 보면 제가 딱 봤을 땐 그림이 그거예요. 얘가 만난 사진, 그 당시에 트럼프가 그러한 유명세가 있었던 사람인데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우연히 만났고 서로 대화를 나눴고 뭐 차 한 잔까지 마셨을 수 있겠지.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 같이 이렇게 서서. 그걸 가지고 지금 비벼대는 거다. 늙고 배고프고 춥고 그때 사진 한 방 찍었던 사람은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 되어 있고, 아, 이거 돈 벌 국리야. 이거 적당히 띄워서, 적당히 그 언론에 띄워서 책 한 권 쓰면 대박이다. 책 한 권 내면 대박이다. 이러한 판단 아래 아마 이런 것을 진행하지 않았나. 아마 조만간에 더 이게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특검 완전히 개박살 났습니다. 이것도 그냥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해프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보수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식은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면 우리 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 사진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사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를 보면 다른 주로 연설을 하러 떠난다 그러면 당연히 비행기 타는 것을 연상할 텐데, 왜 이상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탈 것이다, 오토바이를 탈 것이다, 심지어는 스노우보드를 타고 갈 것이다, 이러한 대내망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참 의아스럽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오후 방송에 이어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시간이 그리 촉박하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네요. 좀 약간은 빡빡하다는 생각 들고요.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방송할 내용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지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트럼프의 행동을 아직도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에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뉴스도 하나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 사실상 이게 아마 지금 현재 많은 보수 농객들도 그렇고, 물론 일부 그렇지 않은 농객들도 있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아이처럼 생각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마구 떠들어대는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 제목도 보세요. 들뜬 트럼프를 붙잡는 백악관. 이거 조선일보에서 제가 일부를 카피해 온 건데요. 거기 큰 제목만을 보더라도 아마 이것들이 각각 다른 소 제목들의 기사들 머리를 따온 거겠죠. 머리글들을. 근데 보면 그런 거예요. 큰 것들만 제가 보면은 45분 만에 미북 회담 결정, 45분 만에 결정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왜 45분 만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 다시 설명하기엔 너무 긴 거고, 트럼프는 다 알고 잡아챘다라는 거죠. 들어온 걸 딱 잡아채 갖고 빼도 박도 못하게 전 세계에 이거는 당신들과, 즉 대한민국과 북한 둘이서 합의하고 약속한 거니까 내가 더 가할 것도 없이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트럼프가 정말 고도의 미리 준비해 놓았던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오히려 김정은과 대한민국 측이 완전히 걸려들었다라는 그러한 설명은 제가 전 방송에서 드렸고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송에 지금 들어오셔서 처음 이것을 접하시는 분들은 전 방송을 보세요. 그러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랬더니 백악관 안팎에서는 뭐 리얼리티 쇼로 보냐 뭐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예전에 트럼프가 리얼리티 쇼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리얼리티 쇼를 해? 뭐 이러는 거지. 그리고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는 지금 유세장에서 위대한 타결을 볼 수도 기자들에게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미국 북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는 지금 가는 곳마다 자신감 있는 자신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백악관은 구체적 조치가 먼저, 뉴욕타임즈는 회담 자체가 북한에, 뉴욕타임즈는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쓰레기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 있어서의 최고의 쓰레기 언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좌파 매체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럼프, 김정은 제안을 설명하던 정의용 발언을 끊고 회담을 즉석에서 수용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45분 만에 타결했다라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제 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제가 그저께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마 이 내용이 전혀 과감이 없을 거다. 미국 측에서 첨언하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거의 있는 그대로 갔을 거다. 백악관에서 정의용이 발표한 것은 원문 그대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본국에 연락해서 합의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뭐 그런 거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메티스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클린턴은 북한과 핵 협상 위험성을 모르나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또 대화 지지하던 미 언론도 준비 없이 테이블에 이게 2판 4판 도박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다 올려놓는데, 올려놔서 지금 트럼프를 한쪽에선 특히 미국의 좌파 쪽에서는 트럼프를 아주 씹어먹지 못해서 안달이니까 끌어내리기 위해서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제가 일단은 이것에 대한 기사를 조금은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만 읽어 드릴게요. 나머지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 쭉 설명밖에는 안 되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현지 시각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위대한 타결을 볼 수도 있다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백악관은 구체적인 조치가 없으면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고, 대화를 강조했던 미국 진보 언론들은 만나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승리라며 졸속회담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주 하워디언 보궐선거에서 거기에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 지지 유세에서 북한은 화해를 원한다고 본다며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 세계 국가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그걸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내용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위험성에 관한 막 눈물 흘리면서, 토끼가 눈물을 흘리면서 배를 잡고 떼글떼글 굴르는 게 전 그 이모컨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그러면서 이걸 갖다 완전히 개구장이처럼 어린애처럼 떼글떼글 굴르면서 선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북한은요 완전히 엿됐어요.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은 사실상 엿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다른 거고요. 제 제목은 조금 더 트럼프의 생각과, 아마도 단 1%도 트럼프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걸 노리고 트럼프는 팍 낚아챈 거고, 정의용이 왔을 때 아유 야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그냥 설명해. 왜? 이미 다 알고 있거든 내용. 정의용이가 북한 갔다 와서 남한의 대한민국에 와갖고 브리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브리핑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내용을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브리핑한 내용을 당연히 들고 올 거라는 건 너무나도 뻔한 거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인간입니까? 아니, 백악관에 그 똑똑하고 유능한 애들이 정의용이가 미국까지 달려갈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요? 다 분석 끝내놨지.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를 짜놨겠죠. 여기서 요만큼 변형되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요걸 바꾸면 어떻게 한다. 원한 대한민국에서 발표한 그것을 그대로 들고 왔을 경우엔 또 어떻게 한다. 이게 다 시나리오별로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용이가 와서 트럼프한테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제1안 최적의 안 우리가 완전히 100% 해독하고 시나리오를 짜놓은 대한민국에서 발표한 그 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떠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볼 거 없는 거야. 어이 당신 그만하고 가서 그냥 그대로 읽어. 지금 밖에 나가서 거기 저기 불 하나 켜놨으니까 거기 나가서 조용히 읽어. 대신 우리 사람들은 하나도 안 갈 거야. 너네들 혼자서 읽어. 기자는 많을 거야 아마. 기자는 아마 많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 혼자 가서 읽어. 바로 빼도 박도 못하게 오자마자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너네들끼리 해온 거, 북한하고 너네하고 해온 거 그대로 가서 읽어. 나는 하나도 건드린 거 아니야. 니들이 하겠다고 한 거야. 그 사진 보니까 제가 그 사진은 카피를 못했는데요. 와, 기자 그 마이크 있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의 100개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마이크.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마이크 앞에서 떠든 거예요. 왜? 트럼프는 들어볼 가치가 없는 거야. 이미 분석 다 끝났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한 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건 완전히 끝이다. 아다리다. 제대로 다 분석이 된 거다. 이것 가지고 최대한 선전하고 선전하면서 이거는 뭐 약간의 선동까지도 막 가미가 되는 거야 이제는. 와, 트럼프 같이 이렇게 사업의 규제한테 IQ가 160이 넘는 사람한테 그걸 들이댔으니 여러분 바둑에서요 그냥 급수가 8급 10급 이런 사람하고요 아마 일단만 돼도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아예 상대가 안 된다니까. 수를 갖다 수십수를 몇십수를 먼저 앞에서 보면서 바둑을 두는데 바둑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 막 그냥 8급짜리가 아마 일단한테 프로 9단이라고 프로 9단이지. 트럼프는 급수가 없죠. 프로 9단쯤 되겠죠. 프로 9단한테 그냥 아마추어 바둑이 아마추어 8급 9급 이런 애들이 가갖고 바둑알을 갖다 막 놓으니까 프로는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마음대로 놔. 그리고 나중에 바둑판이 펼쳐지는데 아마가 보거나 관객들이 볼 땐 아마가 놓은 게 막 아다리가 수십 개가 돼 있고 막 다 이길 것 같아. 다 이길 것 같죠.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모든 걸 왕창 잡아먹기 위한 안 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저 정부 여당에서 신중론이 나온다 트럼프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그러한 이야기가 또 엄청 터져 나온다. 여러 신문에서는 걱정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룬다. 이러한 내용인 거죠. 지금 보도 내용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딱 이거 보는 시각 굉장히 쉽게 이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쉬운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건요 어려울 게 없어요. 트럼프가 지금 밖에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추운가 봐요. 이거 어저께 올라온 영상에서 제가 자른 건데요. 아마 저긴 좀 추운가 봐요. 그래서 지금 밖을 나서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밖을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항상 좀 먼 다른 주를 갈 때는 뭘 이용하겠어요? 지금 다른 주를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장면이단 말입니다. 이게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트럼프가 이동을 할 거라는 걸 알고 그러면 트럼프가 다른 주 바로 옆에 있는 도시도 아니고 다른 주를 갈 때는 무엇을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까? 예, 맞죠. 전용기를 타고 가겠죠. 전용기.
좀 멀지 않은 곳이라면, 먼 곳이라면 제트기를 타고 갈 것이고, 가까운 곳이라면 미군 헬리콥터를 타고 가겠죠. 헬리콥터도 1호기가 있거든요. 1호기를 타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지금 언론들, 미국의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쉽게 비행기를 탈 것이다. 적어도 땅을 발발발발 기어가는 자동차를 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명약 관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 이걸 딱 보면서 다른 줄을 갈 거라고 딱 하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즉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지금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뭡니까? 트럼프는 마지막 수단으로 전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지금 마지막 순간에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기획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아니 트럼프가 지금 무슨 대화를 못 하겠냐고. 지금 이렇게 덫을 놓고, 지금 그 덫에 김정은이가 걸려들었는데, 예? 그 덫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트럼프의 덫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예?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자신의 상품, 즉 제가 제목에 걸었죠. 미국 정상회담이 지금 자기의 상품인데, 지금 트럼프가 떠들고 다니는 것, 즉 아까 그 공화당 후보 유세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극찬을 하면서 떠들어대고, 뭐 해외에 나가겠다라면 해외에 나가서 떠들어댈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떠드는 건 온 세계에 퍼져나가니까 지금 전 세계에다 대고 자기가 김정은이를 만나기로 했다. 굉장히 놀라운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온 세계, 전 세계의 동네방네에 떠들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로 여러분, 우리 똑똑한 구독자 여러분, 이것 자체로 지금 어떠한 그 의미가 있고 어떠한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제목에 다른 그대로요. 현재 미국하고 북한의 그 회담은요, 세계 최고의 가치가 있는 상품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지금 현재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로 치면은 지금 그 복싱에서 최고 유명한 애가 누구죠? 메이더웨이인가요? 여러분 메이더웨이하고 그 누구야? 파퀴아오. 필리핀의 파퀴아오하고 복싱한 게 진짜 최고의, 금세기 최고의 이벤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에? 그거 잽도 안 되는 거야. 잽도 안 되는 거야. 전 세계에 있어서 정치적인 국제 정세에 있어서의 상품에서는 지금 현재 최고의 상품에 올려놓은 거죠. 최고의 비싼 상품으로 올려놓은 거야 이게. 그리고 그것을 한껏 지금 더 퍼져나가게 고무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제가 이 답은 아까 북한과 김정은이와 대한민국의 합의문,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걸려든 거죠.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이 아니라 문재인이하고 문재인 떨거지, 문재인 패거리들이 걸려들은 거지. 딱 걸려들은 거지. 왜? 비핵화 하기로 했거든. 비핵화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마다 설명을 드렸죠. 이 비핵화는 전 세계에 이렇게 떠벌리면 떠벌릴수록 어떤 비핵화가 되는 겁니까? 그걸 전 세계 국가가 북한식의 비핵화라고 생각할 국가들은 이란 같은 놈들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란. 전 세계 불량 국가 두세 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미국식의 비핵화를 당연히 생각하긴 하는 거죠. 즉 북한에 있어서의 온전한 비핵화, 검증 가능한 비핵화, 북한의 핵미사일을 다 바다로 빠뜨리는 비핵화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렇게 장치적으로 정의용을 백악관에서 만나서 전 세계에 떠벌리기에 만듦으로써
전 세계인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 자체 전 세계인이 비핵화를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즉 북한의 비핵화를 이미 한 것처럼 정의용이 떠벌렸기 때문에 북한에서 합의한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그것에 대한 선전 효과를 전 세계에 만방에 마구마구 퍼져라 선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엄청난 가치에 지금 올려놓고 그 가치를 마구마구 선전하고 있는 거야. 왜? 왜? 이 회담에서 미국은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왜? 북한은 회담장에 나와서 반드시 북한의 모든 핵을 폐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야만 하게끔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미 제가 그 전에 설명한 것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 북한으로 하여금 이 회담장에 나올 때는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특히 분명한 북한에 있어서의 비핵화를 선언할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고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회담장은 그것을 재확인하고 절차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회담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장치, 그게 바로 트럼프가 던져놓은 함정 그리고 덫의 본질인 거예요. 덫이라는 강철 프레임은 바로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회담에 북한이 나와서 핵 폐기를 선언하는 것, 북한에 있는 핵 시설, 핵 물질, 핵 공장을 다 폐기 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것이 그 내용이 지금 현재 트럼프가 던져놓은 덫의 강철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트럼프는 온 세계에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의용이 가지고 온 게, 야, 문재인이가 시켜서 정의용이가 가지고 온 게 바로 그거야. 그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선전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선전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짜 죽어라 하고 배를 잡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선전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카카오톡 할 때 여러분 이모컨티 보면은 재밌는 이모컨티 많죠.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토끼가